클라이밍, 암벽 등반에 입문을 해보면 매듭법이 참 많기도 하죠. 선임자들은 그 많은 매듭법을 다 알아야 된다는 듯이 부담을 주기도 하고요. 또 본인 스스로도 그걸 다 알아야 되지 않나 부담을 느끼는데 저 또한 그랬거든요. 그 많은 매듭법 다 필요 없이 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딱 세 가지만 알면 암벽 등반, 클라이밍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 첫 번째는 옥매듭입니다. 옥매듭. 오의 리을 기역. 그래서 옥매듭. 옥죄다 할 때 그 옥자죠. 자, 이런 로프를 하나 준비해서요. 그냥 우리가 흔히 그냥 빨리 한번 보여줄게요. 그냥 보통 때 묶는 거 있잖아요. 그냥 묶는 거 그냥 묶는 거 이렇게. 이거거든요, 사실은. 이름만 옥매듭이지 그냥 우리가 흔히 묶는다라는 그 묶는 매듭이에요. 자, 메커니즘을 좀 자세히 설명하면, 자, 아무쪽으로나 한쪽을 아무쪽으로나 이렇게 한번 꼬아요. 꼰 다음에 이 반대편 줄을 타넘는 방향에서, 그러니까 내 몸쪽에서 구멍으로 집어넣으면 돼요. 자, 이게 옥매듭이에요. 자, 이번에는 꼴 때 약간 이렇게 꼬았는데 이번엔 반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꼬았다고 칩시다. 자, 이번엔 어느 쪽에서 들어가야 될까요? 자, 반대편 줄이 여기 있는데 내 몸쪽에서 들어가면은 이거 뭐 그냥 허당이죠, 그죠? 이렇게 꼬지 않고 이렇게 꼬면 앞에서 들어가면 되는데 반대로 이렇게 꼬았다 그러면은 이 반대편 줄을 타넘어야 되니까 이번에는 뒤에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뒤에서 이렇게 꼬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옥매듭이었습니다. 옥매듭. 이게 굉장히 간단한 매듭인데 사실은 사람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매듭이 나중에 물어보면 다들 옥매듭이라고 해요. 희한해요. 하여튼 옥매듭 간단한 건데 헷갈리는 매듭 배워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팔자 매듭을 한번 배워볼게요. 자, 두 번째 팔자 매듭, 영어로는 figure 8 노트라고 합니다. 팔자 매듭. 자, 로프를 준비해서, 자, 한쪽 끝은 내 손가락으로 잡고 반대쪽은 내 반대편 어깨에다가 길이를 맞춥니다. 자, 그 상태에서, 자, 아까 한 번 꽈었죠? 옥매듭 할 때 한 번, 두 번을 꼽습니다. 이렇게. 다시요. 한 번, 두 번. 그래 놓고 내 몸쪽에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무슨 모양이 됐죠? 숫자 팔자 같은 모양이 됐죠. 그래서 팔자 매듭. 자, 근데 이번엔 마찬가지로 꼬는 방향을 아까 이렇게 꽂는데 반대로 꽂았다고 하십시다. 항상 이렇게만 되라는 법이 없거든요. 하다 보면은 반대로도 꼬아지게 돼요. 이렇게 하나, 둘. 자, 어디다 집어넣어야겠죠? 내 몸쪽에서 집어넣어야겠죠, 그죠? 몸쪽에서만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꽈놓고는 이 뒤에서는 뭐가 돼요, 이렇게. 아까 했던 옥매듭이 돼버려요. 그래서 팔자 매듭은 어느 쪽으로 꼬든 내 몸쪽에서만 집어넣으면 돼요. 자, 이렇게 꽂았다 한 번, 두 번. 몸쪽으로 놓으면 팔자. 자, 반대로 이렇게 꼬았다 한 번, 두 번. 마찬가지로 내 몸쪽에서 집어넣으면 팔자가. 그래서 어느 쪽으로 하든 헷갈리면 나중에 팔자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이게 이렇게 팔자가 아닌 그냥 원 하나 옥매듭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여기서 끝나면 이 매듭은 아무 쓸모도 없는 매듭이에요. 자, 그럼 언제 필요하냐? 얘를, 자, 비너에 한번 통과시켜 볼게요. 이렇게. 자, 집어넣은 다음에 이 끝줄이 다시 이 팔자 위에 있는 팔자 구멍으로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줄을 계속 따라가서 어디로 나올 거냐면은 여기로 나오면 돼요. 그치? 그치?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까만색으로 칠했거든요. 자, 이쪽 끝줄에는 까만색이 안 칠해져 있어요. 그리고 들어갈 이 줄은 까만색을 칠해놨어요. 이 까만색을 줄을 따라서 마지막으로 긴 줄에 이쪽으로 이 끝이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들어갑니다. 쭉 빼서 이 정도 길이를 맞춰주세요. 그런 다음에 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 줄 따라가야 돼요. 까만 거 요거 이렇게 따라서 1이 나오면 된다고 그랬어요. 1, 2. 자, 가봅시다. 자, 이렇게 돌아서 까만 줄 따라가요. 자, 들어갑니다. 이렇게 따라가. 그냥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 줄 따라가면 돼요. 이 줄.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돌아서 밑에 구멍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쁘게 이렇게 조여주시고 자, 이것이 좁게 이렇게 이쁘게 돼야 돼.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 끝이 이만큼 남아있죠? 이거 걸리적거리기도 하고 또 물론 뭐 이 상태에서도 그냥 매듭이 풀리는 일 없지만 보다 안전을 한 번 더 확실하기 위해서 아까 배운 옥매듭을 여기다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끝줄을. 자, 돌아서 어느 방향으로 돌든 자, 앞으로 들어가면은 허당이에요. 허당. 이렇게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허당 그냥. 자, 돌은 다음에 어디로 이 줄을 올라타려면은 뒤에서 들어가야 되겠죠. 뒤에서. 자, 뒤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옥매듭으로 마무리하면은 이게 바로 되감기 팔자 하는 거예요. 처음에 팔자를 만드는 다음에 비닐을 통과시켜서 다시 되감았죠. 그래서 되감기 팔자. 자, 옥매듭 헷갈린다고 했어요. 자, 지금 아까 이렇게 감았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감았다고 칩시다. 이렇게. 자,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요 뒤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서 올라타서 이렇게 매듭이 만들어져요. 이 매듭의 위치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놓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자, 이 매듭의 위치는 최대한 팔자 매듭에 바짝 붙어야 돼요. 그래서 바짝 붙인 다음에 자, 뒤로 들어가서 여기를 바짝 이렇게 조여져야 완성된 이렇게 팔자 매듭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클로브 히치라는 매듭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흔히 까베스통이라는 사람이 고안했다 해서 까베스통 매듭이라고 하는데 클로브 히치라고도 해요. 자, 클로브 히치는 자, 줄을 이렇게 잡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한 손으로 잡고 또 반대편 줄을 한쪽 줄을 잡아서 또 똑같은 방식으로 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나중에 하는 게 밑에가 아니라 위로 이렇게 겹쳐야 돼요. 밑에가 아니라 이렇게 겹치게. 나중에 한 매듭이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타서 이렇게 겹치게. 그 다음에 두 구멍을 잡으면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꽂아 보면은 이렇게 저는 꽉 꼬았는데요. 꼭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자, 만약에 반대로 했다. 그럼 다른 줄도 같은 방식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얘를 이렇게 비틀어서 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마찬가지거든요. 다시 이렇게 꽂다. 그럼 같은 방식으로 꽂아서
올라타. 만약에 이렇게 꼬았다. 그럼 뭐 이쪽도 같은 방식으로 꼬아서 올라타게 이렇게 두 구멍을 잡고 얘를 여기다가 비너에다가 집어넣고 양쪽을 잘 잡아 당기는 거예요. 자, 이 매듭은 이쪽 짧은 쪽인데요. 긴 쪽이고 어느 쪽으로 잡아당겨도 절대 풀리지 않는 매듭이에요. 양방향 어느 쪽도. 이거 불안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불안할 필요 없어요. 끊어지면 끊어졌지 절대 풀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마시고 사용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옥매듭, 두 번째 대감기 팔자, 세 번째 클로브 이치 또는 까베스통 매듭을 배워봤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어떻게 어느 순간에 써먹느냐. 대감기 팔자의 용도는 딱 한 가지예요. 하네스에 루프를 묶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자, 하네스, 자, 이게 하네스 안전벨트고요. 이걸 하네스 루프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하네스 위쪽 고리, 이거는 아래쪽 고리라고 해요. 자, 차는 법은 여기다 묶는 거 아니에요. 여기 하네스 루프에다가 반드시 루프는 아래 고리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위 고리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배운 대감기 팔자를 하는 거예요. 자, 들어가서 자, 줄여줘요. 줄여주는 이 고리의 크기는 하네스 루프 고리 지름만큼 줄여주면 돼요. 얘와 얘의 지름을 같게. 됐으면 아까 배운 대로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서 이 긴 루프 쪽으로 나오면 잘 묶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하네스 고리 지름이 좀 비슷하죠? 얘 두 개가 이 정도. 그 다음에 남은 끝은 어떻게 한다고? 옥매듭으로 마무리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등만 시작하면 돼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아래쪽으로 풀어 들어가서 위쪽 고리로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자, 이 까만 선을 따라서 쭉 가면 돼.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긴 루프 쪽으로 이 끝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따라가 봅시다. 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적당히 조여서 길게 나와야 되겠죠? 어떻게 밑에서 이렇게 자, 이렇게 나왔으면 마지막 남은 줄을 옥매듭으로 마무리. 자, 됐습니다. 자, 이걸 멀티 피치 등반에서 확보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등반이 끝나서 하강을 해야 되는데요. 자, 하강을 할 때 줄이 이렇게 통과되어 있죠. 하강링에 두 줄로 하강을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 줄씩 하강을 하려고 해요. 자, 그랬을 때 확보점 행거에다가 킥도로 두 개를 걸고, 자, 아까 배운 클로브 히치 매듭을 이용해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한쪽 줄로 고정하고 나머지 한쪽 줄도 클로브 히치 매듭으로 고정을 시켜주고요. 자, 이렇게 하면 고정된 양쪽 줄에 각각 한 명씩 동시에 하강을 할 수 있겠죠. 시간이 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한번 해볼까요? 요즘은 잘 쓰지 않는 팔자강인데요, 아직도 쓰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자, 여기서 이쪽에서 한 명, 이쪽에서 한 명, 이렇게 상황을 하게 되겠죠. 자, 이제 이런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등반 중에 하강 포인트가 따로 없어서 나무 같은 데에다가 줄을 고정시키고 하강을 해야 될 상황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또는 이런 난간에다가 묶어야 될 경우 위에가 뚫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던 클럽 위치 매듭을 해서 넣어야 되는데 넣을 수가 없죠, 그죠? 나무는 높아서 넣을 수가 없고, 이런 경우에 클럽 위치 매듭을 폐쇄된 기둥 같은 곳에 매듭을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끝줄을 통과시킵니다. 나무나 기둥에. 자, 그런 다음에 이 끝을 위로 갔죠? 자, 위로 간 다음에 뒤로 한 바퀴 돌아서 밑으로 가요. 밑으로 간 다음에 끝까지 밑으로, 이렇게 이 원줄 밑으로 간 다음에 이 자신의 본인의 돌아가는 그 원줄 밑에서 위로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는 이해가 되시면 돼요. 그럼 위치 매듭. 자, 이거 안 풀릴까요? 안 풀리는데요, 이 지름이 좁을수록 이건 절대 안 풀려요. 근데 지름이 굉장히 크시다, 나무. 그러면 이게 풀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따라서 반드시 끝에다가 우리 배운 목매듭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이렇게 목매듭까지 해주면 얘는 그냥 진짜로 안 풀려요. 근데 하다 보면 이 끝줄이 아까는 위로 갔는데 이렇게 위로 하다 보면 밑으로 가는 수가 있거든요. 이건 항상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자, 밑으로 간 줄은 어떻게 되냐? 만약에 밑으로 갔으면은 이 뒤에 위로 와야겠다. 이렇게 위로. 그 다음에 와서 또 위로 해서 이번에는 아래로. 아까는 아래에서 위로 갔지만 위로 가서 아래 구멍으로 이렇게 자요. 이렇게 하면 베스트 돼요. 아래로 완전 위로 갔다가 계속 위로 돌아서 위에서 아래로 마무리. 자, 처음부터 아예 위로 갔다. 이번에는 아래로 가서 계속 아래로. 자, 아래로 가서 아래에서 위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공면으로 마무리. 클럽 위치 매듭은 그 활용도가 참 많은데요. 첫째는 킥드로에 자위를 고정하는 용도로 쓰였고요. 두 번째는 나무나 아니면 폐쇄된 기둥 또는 링 등의 자위를 고정하는 용도로도 쓰였고요. 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 세 명이서 자일 한 동을 가지고 등반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 줄로는 이미 성능자가 등반을 했어요. 그래서 위에서 기다리고 있고, 위에서 빌레이 준비를 한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내가 지금 두 번째 등반자인데, 두 번째 등반자가 이 자일 끝을 메고 만약에 등반을 한다면, 지난번 배운 대왕표 글자로 등반을 한다면, 나머지 세 번째 사람이 등반할 자일이 없죠, 그죠? 자, 이럴 때는 자일 끝을 내가 매는 것이 아니라 자일 중간을 매는 거예요. 중간을 매고 올라간 다음에 이 끝은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일 중간자 매듭으로서 클럽 위치 매듭을 사용하는 거죠. 자, 배우신 대로 한 번, 두 번 엇갈려서 겹친 다음에 두 구멍을 잡고 비너에다가 끼우는 거예요. 이렇게 잠그고, 자,
잘 마무리 텐션을 준 다음에 등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참고로 한 가지 더 얘기할 건 뭐냐면 이 중간자 매듭을 할 경우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중간을 두 줄 가지고 팔자 매듭을 매는 거예요. 이렇게 팔자 매듭을 매서, 자, 이걸 두 줄 팔자 매듭이라고 해요. 팔자 매듭인데 두 줄을 같이 묶은 거예요. 얘를 비너에 걸고 등반하는 것이 정석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많은데,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완전히 좋은 방법이라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설명할게요. 자, 이렇게 비너에 매듭을 끼우면 당연히 이 매듭은 흔들리게 되겠죠. 이렇게 좌우로 자기 마음대로 왔다리 갔다리 흔들리게 됩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이 잠금 레바를 얘가 슬슬 돌려가지고 이렇게 열리게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이 레바가 열리면은 당장 이 줄이 밖으로 빠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강도가 달라지거든요. 잠궜을 때와 잠그지 않았을 때의 강도는 현저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항상 잠겨 있어야 되는데, 이 매듭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레바를 풀 수도 있고, 또한 풀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등반을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됐을 때 강도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비너의 옆면에 쓰여진 강도를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자,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길게 긴 축으로 힘을 받았을 때는 26kN이라고 강도가 적혀 있어요. 반면에 짧은 단축으로 힘을 받았을 때 이렇게는 자, 7kN이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는 7kN. 그럼 몇 배가 차이 납니까? 3배 이상이 차이 나죠. 거의 4배에 이르는 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강도 차이가 현저히 나요. 이렇게. 따라서 위험한 거죠. 이건. 그렇기 때문에 이 매듭이 비너에서 움직이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클로비치 매듭과 비교해 볼까요? 자, 클로비치 매듭은 매기도 간단하죠. 이렇게. 자, 매듭이 안 움직이죠? 자, 움직이더라도 비너와 같이 움직이죠. 따라서 매듭이 비너 라인을 타고 돌아다닐 염려가 없고, 이렇게 자일이 걸릴 염려가 전혀 없죠. 항상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클로비치 매듭을 할 것을 권장한다 라는 거죠.